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3장 소비자 이론에서요 보론 강의, 보론 두 번째 보통 수요함수와 보상 수요함수와의 관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보상 수요함수에서 보상이란 뜻이 뭐예요? 뭐를 보상했다는 거예요? 가격이 변화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명목소득은 그대로 있는데 실질 소득이 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실질 소득을 우리가 이전과 같은 효용이나 구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더해주거나 빼주는 작업을 하는데 그걸 바로 우리는 보상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이 변화하게 되면 그 가격 효과에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관심사는 시장에서 교환을 통한 대체 효과가 우리의 관심사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상한다는 얘기는 약간 삐딱선이 효과라고 할 수 있는 소득 효과를 제거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득 효과를 제거하게 되면 가격 효과가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소득 효과가 없어지니까 대체 효과만 이렇게 반영을 해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 둘은 당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득 효과를 제거하고요. 대체 효과만 나타내서 살펴보게 된 것을 우리가 보상된 수요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보통 오디너리를 번역한 거죠. 일반적인 이거는 가격 효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요걸 바로 다이렉트리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격이 요게 A점에 해당하는 PX에서요. X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하락하게 되면요. 우선 첫 번째로 상대적으로 싸진 거를 많이 소비하게 되는 순수한 효과라고 저는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X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이게 대체 효과가 이렇게 생기고요. 자,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가격이 싸지게 되면은 우리의 구매력, 실제 소득이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X제를, 지금 관심사가 X제야. X제를 더 많이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소득 효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둘을 합한 효과를 우리가 가격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요게 바로 가격 효과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가격 효과를 다 반영하게 된 게 보통 일반적인 수요 곡선이고요. 거기서 소득 효과를 제거하고 대체 효과만 나타낸 것을 우리가 보상 수요 곡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거와 관련한 X의 표현을 해놨는데 우리가 X제랑 Y제를 같이 고려하게 되는 무차별 곡선을 이용해서 한번 볼게요. X, Y가 있습니다. 자, X의 가격이 변화 전에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요. X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이렇게 완만하게 하락하게 됐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가격이 여기 보시면 상대 가격을 의미하니까 얘가 가격이 어떻게 돼요? 자, YJ 가격은 주어져 있고요. 보통 1로 많이 둡니다. X의 가격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X의 가격이 이 A점에서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은 Y자 가격은 그대로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은 Y의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X의 가격이 프라임으로 이렇게 하락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X의 가격, X 가격의 프라임, Y자는 그대로 변함이 없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무차별 곡선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A점에 해당하는 게 여기라고 할게요. 이렇게 무차별 곡선을 그릴 수 있어. 요때 효용을 우리가 UA 이렇게 합시다. 자, 새로운 상태가 X의 가격이 하락해서 여기가 XA면 XB 이렇게 할게요. 여기가 B라고 하면 B에 해당하는 게 어디가 되겠습니까? 가격이 하락했을 때 X의 소비량이 여기 증가했어. 여기라고 할게요. B. 그럼 여기가 XA, 여기는 XB 이렇게 해서 X의 소비량이 증가했죠. 지금 Y는 관심이 없으니까 따로 그리진 않았습니다. 여기도 그릴 수 있긴 하겠지. 자, 그랬을 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로운 무차별 곡선 하에서 나타내는 게 이렇게 있을 텐데
자, 우리가 보상 변화 방법이 있고 동등 대등 변화가 있잖아. 보상 변화는 뉴 예산선 가지고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게끔 실제 소득이 증가한 걸 덜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뉴 예산선이야. 뉴 예산선. 요걸 가지고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게끔 덜어냅니다. 덜어내요. 이렇게 덜어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 C점이라 할게요. C점. 이렇게. 그러면 이게 A에서 C로 가게 되면 XC라고 할까? 요게 대체 효과. 오케이? 그러니까 C점에 해당하는 걸 여기라고 쓰시면 되겠네. C점. 그래서 X의 C점.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표현되면 여기 A에서 C로 가는 게 대체 효과, C에서 B로 가는 게 소득 효과, 그리고 A에서 B로 간 게 가격 효과. 그래서 A에서 B로 가게 된 게 총 효과인데 이게 바로 가격 효과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제 A에서 C로 가게 되는 게 바로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상대 가격이 변해서 나타낸 대체 효과, 그리고 평행한 예산선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게 C에서 B잖아. 이게 바로 소득 효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 X랑 Y까지 다 표현한 것이고, 나는 관심사가 여기에 나와 있는 X제 변화에만 초점 맞추겠다라고 표현해서, 그리고 사실 실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다이렉트리 보셔야 돼. 이거는 이제 주관식 문제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걸 좀 그려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객관식에서는 다이렉트리 보시면 좋겠고요. 다시 정리하면 X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대체 효과, 이건 상대적으로 싸지는 X의 소비량을 증가하고요. 실제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소득 효과, X제가 이제 정상제라고 하면 X의 소비량이 증가하죠. 이때는 둘 다 증가하는 걸로 나타냈습니다. 이 둘을 더하는 게 가격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대체 효과는 항상 상식에 통하는 효과가 되는 것이고요. 지난 시간에 봤던 레온TF 완전 보완제 효용함수일 때는 대체 효과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대체 효과, 언제나 이거는 상식에 통하는 마이너스 관계가 되겠고, 소득 효과가 삐딱선이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여기 A점이 있는데 X의 가격이 하락했어. 그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자, 상대적으로 싸진 거를 많이 소비합니다. 그걸 우리가 대체 효과라고 그랬지? X의 소비량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아까 걸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싸져서 소비를 많이 증가하는 C점에 해당하는 게 대체 효과야. 자, 그러니까 여기가 A면 여기가 C점에 해당하는 게 대체 효과인데, 소득 효과가 이게 열등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X의 가격이 하락해서 실제 소득이 증가했는데 열등제가 돼가지고요, X의 소비량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여기가 B가 되는 거지. 소득 효과가 반대로 작동돼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때는 보상 수요 곡선이 보통 일반적인 수요 곡선보다 기울기가 훨씬 더 완만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X에 대한 수요 함수를 표현하는데, 자, 이렇게도 설명드렸죠. X. 물론 이제 Y제 가격이라든가 소득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얘네들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싸진 X제 소비량을 증가시킵니다. 이게 대체 효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명목소득, 화폐소득은 그대로인데 X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니까 얘가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하는 거야.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것은 실질 소득인 진짜 소득 아니겠습니까? 실질 소득이 증가해. 앞에서는 X제가 정상제이기 때문에 얘가 증가했을 때 X의 소비량이 증가하는데, 이 경우는 X제가 열등제라고 할게요. 열등제. 오케이. 자, 열등제어 가지고 X의 소비량이 감소합니다. 경로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소득 효과 경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총 효과는 어떻게 돼? 총 효과는 요거 두 개를 합한 거니까 총 효과는 얘가 조금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총 효과. 가격 효과를 반영해서 X의 소비량이 증가한 거는 요거야. A에서 B. 이게 가격 효과.
그리고 대체 효과는 이게 하늘 색깔, 파란 색깔이 대체 효과잖아. 훨씬 더 큰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요. 열등제인데요. 열등제 중에서 이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는 좀 작은 경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열등제 중에서요. 이거 바로 이해 가시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직접 쓸게요. X에 대한 수요 함수에 영향 미치는 게 X의 가격, 뭐 소득 블러블러 나와 있는데 Y 가격, 소득인데 얘네들은 고정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X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상대적으로 싸진 X의 소비량을 증가시킵니다. 이게 대체 효과 이렇게 되는데 X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 경로 볼게요. 실제 소득이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소득 효과인데 이 재화가 열등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파워가 크게 작동됩니다. 그래서 저는 열등제 중에서도 힘이 세다 해서 열등제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열등제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X의 소비량이 감소하는데 이 감소하는 크기가 이렇게 크게 감소하는 거야.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최종적인 효과는 어떻게 돼? 이게 대체 효과 증가하는데 소득 효과 감소하는데 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게 가격 효과입니다. 우리 눈에는 X의 가격이 하락할 때 이렇게 가격 효과가 X의 소비량이 감소하는 거니까 수요의 법칙에 위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펜제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름을 또 기푼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슬픔이 느껴지셔야 돼요. 슬픈제야. 그래서 기펜제는 어떻게 됩니까? 기푼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열등제 중에서도 이 소득 효과, 삐딱선이 효과라고 제가 그랬죠. 이 삐딱선이 효과가 굉장히 크게 되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열등제 중에서 상식에 통하는 대체 효과보다 삐딱선이에 해당하는 소득 효과가 훨씬 크게 돼요. 이게 돼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수요 곡선이 우상향하는 수요의 법칙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요의 법칙을 대체 효과만 나타내는 수요 법칙, 그럼 위배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수요 법칙에 위배가 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여러분,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걸 막 그림 그리다가 아이고 경제가 어려워 이러지 마시고요. 가격이 이렇게 있다가 X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처음에 A점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있었단 말이지. 근데 여기 대체 효과만 나타내는 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여기 소득 효과까지 나타내는 게 이렇게 있어. 그러면 한번 점을 찍어 볼게요. 여기가 X고요. Y입니다. 무차별 곡선을 그리려고 해. A점에 해당하는 게 어디가 돼요? 여기겠죠, 여기. 이렇게. 오케이? 자, B점은 여기입니다. B점은 여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무차별 곡선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새로운 뉴 예산성 가지고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게끔 이렇게 나타나는 게 여기가 되겠죠. 여기 우리가 대체 효과 나타나는 게 C 하면 여기가 C, A에서 C로 변하는 게 대체 효과가 되겠고요. 요게 대체 효과가 되겠고요. 여러분, 평행한 예산선 두 개를 찾아요. 지금 그래서 C에서 B로 가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소득 효과인데 소득 효과가 어떻게 돼? 반대로 가는 소득 효과가 훨씬 더 대체 효과보다 큰 거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인 효과는 A에서 B로 가는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총효과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했는데 X의 소비량이 증가해야 되는데 여기로 표현하면 대체 효과보다 반대로 작동하는 소득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되는 걸 나타내고요. 그래서 A와 B를 이렇게 연결한 거 우상향하는 수요 곡선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펜제죠. 그러니까 기펜제가 되려면 여러분 열등제 영역 어떻게 됩니까? 평행한 예산선 두 개 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니까 C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 가게 되면 우리가 열등제 영역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열등제 영역이 되는데 그 중에서 기펜제가 아닌 열등제다라고 하면은 여기 요 전까지 요거는 잘 보이지 않습니까? 진하게 할까요? 여기는 기펜제가 아닌 열등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기펜제인 열등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뭐 살짝 이 그림보다는 우리 객관식 문제 풀 때는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없습니다. 이 그림은 이 직관력을 높이기 위한 건데 저는 직관을 더 중시 여기니까 이걸 바로 보시면서 바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잘 정리해 주세요. 이게 난이도 높은 문제로 할 때는 늘상 이거를 나타내고요. 여기서 우리가 보상 변화 크기랑 동등 대등 변화를 크기로 구하세요. 그거는 이제 난이도가 좀 더 높아요.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공부한 어떤 연습이나 역량에 맞춰서 결정하시고요. 요 정도까지는 해두시면 말 문제 금방 풀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 주시죠. 아시겠죠? 자,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